자, 우리 10월 모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항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12번에서 넘어진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12번은 맞춰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12번 좀 꽤 틀려가지고 요거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드리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 2분이면 풀어요. 알았죠? 2분이면 푸는 문제야. 그래서 같이 한번 얼른 빠르게 보고 우리 빨리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12번 문제를 보니까 문제 네모 박스에 3an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군요. 2nan 그 다음에 마이너스 8n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딱 봐도 인수분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하고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3an 마이너스 4n 그리고 이제 an 더하기 2n 얘가 0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an이라는 친구는 3분의 4n이거나 또는 이제 an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n 둘 중 하나를 이제 따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매 순간순간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죠? 모든 항이 정수다라는 말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1이나 A2라는 친구를 만들 때만큼은 얘를 절대 못 따라가죠. 그치? 무조건 이 녀석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다가 1이나 2를 넣었을 때는 정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A3라는 친구는 이 두 개 모두 타고 가면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이걸 탈 수도 있고 이걸 탈 수도 있어. A4, A5라는 친구는 무조건 얘 타야 돼. 그치? 그런데 A6이라는 친구는 둘 중에서 아무거나 탈 수 있어. 이런 구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래매.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최대랑 최소의 차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A1, A2, A4, A5는 사실상 최대나 최소나 모두 똑같은 걸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실상 최대랑 최소의 차는 다 A3, A6, A9 이런 친구들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제 말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만 보면 돼? A3K항이라는 친구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죠?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친구들만 보면 된다는 거야. 얘네들의 차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이 문제는 끝난다. 그러면 A3K라는 친구는 얘를 따라갔을 때를 생각하면 4K 그 다음에 여기 3K를 여기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6K니까 당연히 최대가 되려면은 요런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모두 이런 꼴이 돼주면 되는 거고 제 말 이해되죠?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6K 구조를 계속 쭉 따라가주면 되는 거 맞지?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녀석은 뭐겠어요? 10K가 될 거고 제 말 이해되죠? 그리고 A3K 꼴은요 총 30개의 항 중에서 10개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걸어주시면 되겠지. 그럼 얼마가 된다? 55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주시면 끝. 자,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안 됐었어요. 그냥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친구들에서만 달라지는 포인트가 생기니까 최대, 최소, 차는 다 이런 친구들에게서만 생긴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문제를 풀었고 특히나 우리가 적분, 정적분이라는 녀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해줘야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gx라는 친구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짜증이 납니다. 왜냐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절대값 ft dt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자, 이렇게 이제 gx라는 친구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이제 두 개나 나온 상태라서 이제 대가리가 아파.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가족건이랑 나족건을 모두 보도록 할게요. 자, 가족건에서 뭐라 돼 있냐면 gx라는 친구가 0이 되는 지역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7부터 0까지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부터 0까지 지역에서는 gx라는 함수는 상수함수다 이 소리네요. 자, 제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원 조건에서는 gx라는 친구가 81인 지역을 알려줬는데 얘가 지금
4P라는 친구에서부터 7P라는 지역까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GX라는 친구가 상수함수예요. 81이라는 상수함수. 그 지역이 요 지역이야 라고 제시를 하신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GX라는 녀석을 좀 잘 한번 살펴보면 어찌됐든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잖아.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기본 원칙이 뭐죠? 미분이에요, 미분. 맞아요? 기본 원칙이 미분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미분계수 관점에서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살펴보면 gx가 0이라는 상수함수를 띠는 지역이 요 지역이다. 이 소리는 요 지역에서 g'x라는 친구는 일단 0이다. 이 소리겠죠? 상수함수는 미분계수가 0이니까 제 말 이해되지? 마찬가지로 gx가 81, 상수함수 지역이 요 지역이다. 그럼 그 말은 요 지역에서도 g'x라는 친구는 얼마다? 0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gx를 미분할 건데 얘들아, gx를 미분을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t 대신에 x 집어넣어서 절대값 fx 이렇게 말해주면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포함된 식을 미분해줄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나눠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눠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왜냐면 얘는 절대값이 안 씌워져 있는 거야. 피적분 함수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뿐 어쨌든 요 함수 자체는 절대값이 안 씌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미분하시면 돼요. 도함수가 얘인 함수 이 소리니까. 됐지? 근데 얘는 도함수가 얘인 함수에다가 뭘 씌워놨어? 절대값을 씌워놨지? 절대값을 풀어줘야 미분이 되는 거지 절대값 씌운 상태로는 미분 못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얘를 두 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라는 친구가 0 이상인 지역에서는 이 친구가 그대로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 말이 이해되죠? 이 친구가 그대로 풀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gx라는 친구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절대값 ft dt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얼른 오세요. 빨리 앉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x까지 ft dt라는 친구가 0보다 작았을 때에는 그때는 gx라는 친구는 이 친구는 그대로 써주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연결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g'x라는 녀석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g'x 이제 미분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미분해주시면은요 g'x는 절대값 fx 더하기 자, 이 친구 미분해주면 fx 단 이 식은 0부터 x까지 ft dt라는 친구가 0 이상일 때. 자,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이렇게. 자, 이 친구는 0부터 x까지 ft dt라는 친구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여기 지금 절대값 fx가 있는 상태이니까 만약 fx라는 친구가 0 이상이고 즉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요 친구도 0 이상이라면 됐죠? 그러면 얘는 fx로 풀리고 얘도 fx로 풀리니까 2fx겠죠? 자, 제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 fx가 만약에 0보다 작았다면 그런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자체는 0 이상이었다면 얘는 마이너스 fx로 풀리고 얘는 fx로 풀리니까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제 말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라는 친구가 0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만약에 함수값이 양수였다면 얘 fx로 풀리니까 0이었을 거고요. 됐죠?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2fx였겠죠. 됐지? 그러면 우리 가분 조건, 나분 조건에서 미분계수가 0인 지역의 범위가 이미 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얘 또는 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즉 이거랑 이거를 만족하는 지역 중 하나가 너 또는 너.
이거를 만족하는 지역 중 하나가 너 또는 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라는 녀석을 관찰을 해줘야죠. 최고차함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라며. 그치? 그리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역은 두 군데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일단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fx는 양수 지역도 있을 거고 음수 지역도 있을 거예요. 제 말 이해되죠? 그러면 이차함수는 무조건 x축과 두 점에서 만났을 겁니다. 자,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은 일단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이런 친구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0이라는 녀석의 위치도 알고 있어야 돼요. 0이라는 녀석의 위치. 그럼 뭐 예를 들어서 0이 이런 데 있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문제 이해를 하기 위해. 됐죠? 그럼 잘 봐. 여러분들 그러면 0부터 x까지 ftdt가 0 이상이면서 fx가 음수인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들 요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라는 친구를 잘 보시면 얘가 지금 기준이 0이기 때문에 x가 양수이면 값이 커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dt가 양수이고 제 말 이해되죠? 그러면 ft라는 친구가 음수이면 적분값은 음수인 거 알죠? 우리 이거 적분할 때 가장 맨날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 하나인 거 알지? 그치? 여기 x가 양수라면 dt는 양수니까 ft가 음수이면 적분값은 음수. 그치? ft가 양수이면 적분값은 양수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음수였다면, 음수 방향이라면 dt가 음수이기 때문에 ft가 오히려 음수값이면 적분값은 양수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되지? 그 다음에 ft가 오히려 양수이면 이 친구는 음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나요? 그럼 만약에 0이 여기라면 이쪽 왼쪽 지역 잠깐 보자. 이쪽 왼쪽 지역은 fx 자체는 음수이면서 여기는 적분했을 때 양수가 되는 거 맞죠? 자, 제 말 이해되세요?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dt 음수, 그 다음에 ft라는 친구도 음수, 그러면 둘이 곱해주면 양수를 적분하고 있는 거야 이 소리잖아.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것도 만족을 하면서 동시에 미안해. 거꾸로 했어. 요거를 만족하는 지역은 0이라는 친구를 만들어낸다 이 소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지역은 정확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역인 거 맞죠? 제 말 이해되세요? fx 자체는 음수인데 정적분 값은 양수인 지역이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제 말 이해되지? 그러면 문제에서 마칠부터 0까지 지역에서 G'이 0인 지역 우리가 알아버린 거네요. 여기가 마칠일 수밖에 없겠네. 자, 제 말 이해돼? 마칠부터 0까지 지역은 0부터 x까지 ftdt는 양수이면서 fx라는 함수값 자체는 음수인 지역. 그랬을 때 미분계수가 0인 지역이 만들어지니까.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한번 찾아보자. 여기는 함수값은 양수인데 정적분값은 음수여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 여기 적분해주면은 계속 이제 음수야. 적분해주면 음수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조금 넘어가더라도 음수겠죠? 왜? 여기랑 여기 더해줬을 때 넓이가 양수가 됐을 때부터 양수가 되는 거니까. 제 말 이해됐죠? 여기까지 적분해봐.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아직은 작으니까 당연히 아직 정적분값은 음수겠지. 그러다가 얘의 넓이랑 얘의 넓이가 같아지는 어느 순간부터 정적분값이 양수로 바뀌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면 이 친구의 넓이랑 이 친구의 넓이가 같아지는 포인트를 이쯤이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에 찾고 싶은 것은 함수값은 양수인데 정적분값은 아직 음수인 지역을 찾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그게 어디겠어? 함수값은 양수니까 여기서부터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적분값은 음수인데 함수값은 양수 지역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역이 또 G'X가 0인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됐죠? 다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미분계수가 0인 지역이 지금 2포인트가 나와줘야 된다고. 그 2포인트를 빨리 결정해줘야지. 그래서 여기가 4P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7P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랬을 때 우리가 마7부터 0까지 지역에서는 G'이 0이 만들어지는 거고
4P부터 7P까지 지역에서도 G'이 0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 못 풀면 되냐면 이제 주어진 조건이 뭐였었냐. GX가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GX가 81이라는 거 요거 이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 7P라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야?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아질 때까지의 포인트죠. 그치? 이 7P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정적분값이 양수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포인트를 써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인테그랄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은데 부호는 반대니까 0부터 7P까지 정적분해줄 값은 0이다. 이거 써줘야 되겠지? 제 말 이해되지?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7P까지 FT, DT 이 친구는 0이다라는 거 하나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제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GX가 81이 되게 하는 지역이 4P부터 7P까지라고 했으니까 4P를 넣었을 때부터는 함수값이 81이 된다 이 소리잖아. 그쵸? 그래서 G4P라는 친구가 81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fx라는 친구를 세워주면 될 것 같고요. fx라는 이 참수는 x축과 마이너스 7과 4p에서 만나고 있는 거니까 fx라는 친구는 최고 참계수는 모르니까 a라고 둘게요. 그러면 x 더하기 7 그리고 x 마이너스 4p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정적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 해주시면 a는 미리 빼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정적분 해볼게. 자, 우리 이거 x제곱 7-4p 그리고 마이너스 28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요거 적분해주시면 3분의 1 x세제곱 그 다음에 7-4p 나누기 2 x제곱 그 다음에 28x 그리고 요거 0 넣고 7p 넣어야 됩니다. 됐죠? 28px 그러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땡큐입니다. px. 됐죠? 이렇게 해서 0부터 7p까지 넣어준 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a는 어차피 날려도 되니까. 그치? a는 날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7p 넣었을 때 값이 0이다.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어차피 0은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7p 넣어서 계산해주시면 p 값이 2분의 3 나오실 거예요. 자, 됐죠? p 값이 2분의 3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 값이 2분의 3인 거 결정됐으니까 G4P라는 것은 사실상 뭘 말하는 거다? G6을 말하는 거고 G6 값이 81이다. 이거 하나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됩니까? p 값은 제가 계산해드린 겁니다. 계산해보면 2분의 3 나와요. 계산하면 시간이 아깝잖아. 그치? 계산 뭐 할 줄 알잖아. 그치? 그래서 넣어서 계산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G6 값이 81인 것까지 써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6 넣어주기만 하면 돼.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지울게요. 우리가 fx라는 친구는 현재 a에 x 플러스 7,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p라고 잡았는데 이제 p 값이 2분의 3인 거 알아서 a에 x 더하기 7에다가 x 마이너스 6이라고 써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넣어주면은 G6이라는 친구는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절대값 FT-DT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0부터 6까지 지역에서는 F라는 친구는 음수예요. 제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fx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FT-DT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0부터 6까지 여기 정적분해가지고 절대값 씌웠다는 것은 요거 마이너스로 풀린다는 소리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로 풀려야 돼요. FT-DT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81이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T-DT라는 친구가 81이다 라는 거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적분해 주십시오. 괜찮죠? 직접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적분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A 값이 4분의 1이 잘 나오더라고요. 자, 됐죠? 이거 넣어서 계산하십시오. 그래서 A가 4분의 1인 것까지 잘 나오고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계산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석만 좀 잘했으면은 뭐 문제 푸는 그 과정 자체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였고, 특히나 이 0부터 x까지 FTDT라는 저 표현을 이렇게 넓이 관점에서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됐던 문제여서 그것만 해석을 잘 했으면은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 같아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메모를 해놓읍시다. 넘어가도 될까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해석만 잘하면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계산량도 없는데 문제는 그 과정 자체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거야. x 더하기 2의 a제곱 y 빼기 t. 오씨. 그치? 뭐지? 그 다음 이제 그 마지막 두 줄이 어렵잖아. 그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라고 돼 있는데 gt가 2를 만족시키는 t의 최소값과 fx의 최소값이 같도록 한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제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객관식 1번부터 15번까지는 뭐 괜찮네, 애들 많이 잘 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쭉쭉 풀다가 20번을 딱 보고 여기서부터 약간 멘탈이 좀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 21번 보니까 여기도 멘탈이 상당히 안 좋게 된 문제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20, 21번을 되게 많이 틀렸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안 그래도 오답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20, 21, 22보다 더 높던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22번보다 20번이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기. 아이들이 느끼기. 22번은 뭐라도 해볼만 하잖아. 그치? 못 풀어도 도전! 이게 가능한 문제고 20번은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20번이 이제 더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일단 너네가 fx가 구간별로 쪼개진 함수가 나왔으니 대충은 그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야죠. 그쵸? 뭐 이 정도의 함수를 못 그리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2에 x 더하기 2 더하기 7,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a라고 돼 있구나. 그 다음 더하기 10이라고 이제 주어져 있고요.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 이상일 때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fx의 최소값과 같도록 거기다가 밑줄 쳐줘야 돼. 자, 왜 저게 키포인트냐? fx라는 함수가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소리거든요. 맞죠? fx라는 함수는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그게 왜 키포인트냐? 보세요. 그림 그리면 알 수 있어. x가 y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니까, 자, 점근선 조금 밑에 그릴게요. y는 7이라는 점근선으로부터 지수함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마이너스 2에서 빵꾸 뚫린 점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됐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아마 8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됐죠? y 넣어주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 말고, 얘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려줄 수 있는 녀석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얘를 보시면 이 함수는요, y 왼쪽 지역에서 최소값도 없고 최대값도 없어요. 자, 제 말 이해돼요? 마이너스 이 왼쪽 지역에서 얘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함수값들은 최소값, 최대값이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제 말 이해되지?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얘를 그리겠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점근선이 이제 10이고 이 그래프는 이제 위로 올라가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제 말 이해되지?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였는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잖아요. 10을 향해 이렇게 쭉. 제 말 이해돼?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봐. 그럼 이 함수 최소값 있어? 없죠? 이 함수 최소값 있니? 없잖아. 그치? 안 되는구나. 제 말 이해돼? 여기를 채워서 그림을 그려준다고 해도 최소값이 있니? 없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에 있었다고 쳐봐. 얘도 최소값이 있니? 없지. 내 말 이해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그래프는, 이 친구는 여기보다는 시작점이 같거나 더 밑에서 시작점이 만들어지면서 지수
지수함수가 그려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줘야죠. 이해돼? 근데 사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좀 아쉬웠어. 이 문제는 사실 요 포인트를 잘 신경을 써준 친구들에게 엄청 이득이 되진 않아. 결국에는 사실은 엄청 이게 뭐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아닌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물어봤으면 더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강조해서 설명할게요. 자,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지수함수가 시작되는 포인트가 이런데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최소한 7보다 같거나 더 밑에 있어줘야 돼. 됐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평가원에서는 분명히 이런 구조의 함수를 내면은 이런 포인트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녀석의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2 마이너스 a 더하기 10이죠? 요건 최소한 7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줘야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에 2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12 7 이하이니까 얘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3보다는 2의 2 플러스 a라는 건 4 곱하기 2의 a 제곱이겠죠? 그래서 2의 a 제곱이라는 친구는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 됩니다. 라는 그 범위를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문제야. 결국에 얘가 키포인트가 되지 못했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분명히 평가원은 이거를 키포인트로 내는 문제를 내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평가원에서 주관한 시험이었습니다. 90%의 좋은 문제였으나 10%의 아쉬움이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문제에서는 어떤 직선이 하나가 등장했냐면 x 더하기 2의 a제곱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는 0 이라는 직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y는 x-t에다가 2의 a제곱으로 나눠준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이런 직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입니다. 2의 a제곱은 숫자야 얘들아. 이걸 지수로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치? 얘는 그냥 숫자예요. x가 변수일 뿐.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 개수가 2개가 되게 하는 t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제발 이해되죠? 자, 그런데 t라는 친구는 쉽게 말하면 x 절편이에요. 맞죠? 이 직선의 x 절편이 t잖아요. y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t잖아요.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x축과의 만남에서 최소값이 되게 하는 녀석이 t다. 이 소리인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봐. 그럼 당연히 x축을 이렇게 좀 많이 밑에 있을 텐데 x절편이 요 정도겠죠? 그치? 자, 그러면 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x절편은 점점 커지는 구조입니다.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처음으로 교점계수가 2개가 되는 지역을 빨리 찾아야 되겠지? 자, 교점계수 지금은 하나야. 그러다가 언제 2개가 돼? 요점 지날 때부터. 여기는 채워져 있는 점이니까. 그치? 요때부터 t를 인정받을 수 있어. 됐지? 그리고 교점 개수가 이제 언제까지가 딱 2개가 되냐면 여기 직전까지. 여기 빵꾸 뚫린 점이에요. 요 녀석 직전까지만 딱 교점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야. 얘부터 얘까지 지역에서 우리는 2개의 교점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결국에 우리의 관심 대상은 뭐야? 최소값이잖아. 최소값. 그치? t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잖아. 그럼 t의 최소값은 언제예요? 요점 지날 때지. 요점 지날 때. 자, 제 말 이해돼? 요점 지날 때 x절편은 최소가 되는구나. 그때 t값이 이 함수의 최소값과 같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자, 우리 fx의 최소값은 여러분들 알 수 있죠? fx의 최소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입니다. 제 말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 fx의 최소값부터 먼저 쓰고 갈게요. 얘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어줬을 때 이 친구였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요거였어요. 요거.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에 2 플러스 a 더하기 10 이게 최소값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친구의 t값을 구해줘야 돼. 근데 t값이 언제 최소라고? 요점 자체를 지날 때.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의 a제곱 x 마이너스 t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2 더하기 a 더하기 10이라는 요점을 지날 때 그때 t값이 t의 최소값이라고. 자, 제 말 이해돼? 그럼 넣어주면 t 나올 거 아니야. 제 말 이해됐나요 지금? 자, 그러면 넣어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 2 플러스 a 더하기 10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t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2 플러스 t라고 써주고요. 2의 a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t라는 친구는 양 사이드 2의 a제곱 곱해주면서 2를 넘길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 2 플러스 2a 2a제곱을 곱하고 있으니까 10 곱하기 2의 a제곱 그리고 2를 넘겨줘. 빼기 2 이렇게. 자, 됐니? 이게 t값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t값과 누가 똑같다라는 거야? 너가 어떻다? 똑같다. 즉 지수방정식 풀어달라 이 소리입니다. 자, 됐나요? 지수방정식 풀어달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의 a제곱이 자꾸 등장하잖아. 2의 a제곱. 그럼 2의 a제곱을 t로만 치환해주면 이 문제 끝나는 거 아니야? 자, 내 말 이해되죠? 그래서 2의 a제곱을 t로 치환해서 지수 방정식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의 a제곱을 잠깐 t라고 치환을 하면은 자, 이 친구는요 2의 t의 제곱에다가 마사 곱한 거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t 제곱 그 다음에 10t 마이너스 2 그게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4 곱하기 t 마이너스 4t 플러스 10과 같다. 됐니? 그러면 이거 4t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4t 플러스 12는 0. 그러면 2t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6은 0. 돼요? 그럼 인수분해 되죠? 2, 3,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마. 그래서 t값은 2분의 3, 2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근데 t값이 2의 a제곱이잖아요. 그쵸? t가 2의 a제곱이니까 2의 a제곱이 2분의 3과 2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둘이 곱해주면 정답은 3. 자, 내 말 이해돼?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왜 아쉽냐면은 두 친구 모두 4분의 3보다 컸기 때문에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 내 말 이해돼? 근데 만약에 한 놈이 2분의 1이고 하나가 2였으면 답을 뭐로 내야 돼? 2 하나로만 내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되죠? 근데 그 포인트를 못 물었어.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약에 출제 잘하면은 t값이 하나는 4분의 3보다 작게 만들 거야. 내 말 이해돼? 왜냐면 우리가 결국에 이 함수가 최소값이 만들어지려면 2의 a제곱, 즉 t라는 친구가 4분의 3 이상일 때나 최소값이라는 게 정의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면은 사실은 그 최소값이라는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었으면 결국에 2의 a제곱이라는 친구가 4분의 3 이상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t의 값이 이제 아쉽게도 둘 다 모두 4분의 3 이상이 나와줘서 이거를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은 친구들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두 개 되나보다 하고 두 개 곱해가지고 3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평가원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치? 좀 더 엄밀하게 더 물어보거나 이 친구를 활용하는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냈을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웠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만 잘했으면은 문제 상황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뭔가 이제 문제 자체의 그 생김새, 그치? 형태, 발문 이런 거에서 겁을 좀 먹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20번 오답률이 높았던 것 같고, 그치? 그리고 답도 되게 간단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 두 간씩 찍으면 두 글자로 찍지 최소, 그치? 한 글자로 찍지 않잖아요. 그치? 답이 3, 그치?
내가 지금 더 오답률이 낮았던 것 같아. 정답.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21번까지 일단은 해보고 시간이 생각보다 딜레이가 돼서 일단 시험 먼저 칠게요. 22번 하기 전에. 사실 근데 나는 21번은 되게 좋은 문제인데 이거 미적분 선택자에게 너무 유리한 문제거든요. 사실 미적분 선택자 친구들은 첫 번째 극한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 써가지고 미분해버리면 바로 어떤 fx에 대한 관계식이 잘 나옵니다. 잘 나와가지고 그냥 이제 쭉 밀고 가면 되고요. 사실은 그런 합성함수 미분을 잘 모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업 때 이 정도의 합성함수 미분법까지는 설명해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fx라는 녀석의 n제곱은 fx에 이거 우리 미분하는 거 알려주지 않았어? 그치? n fx에 n-1 쓰기에다가 속미분 f'x 해라. 이런 거 내가 알려줬었지? 그치? 이거 아마 수투할 때도 그냥 지르고 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3x 더하기 1에 10제곱 이런 거 미분 다 알잖아. 그치? 10 내리고 3x 더하기 1에 9제곱 해주되 이 친구 속미분해서 3 한 번 더 곱해주잖아. 이거 많이 봤지? 그래서 그걸 조금 생각을 해서 나는 그냥 첫 번째 극한 해석해보려고. 알았죠? 뭐 로피탈도 그냥 뭐 쓰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의 스킬은 그래도 뭐 그냥 쓰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치? 이건 뭐 스킬이라고 할 것도 없고 다 알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2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지 풀이랑은 좀 다르게 나는 풀었더라고. 그래서 그냥 일단 내 풀이로 가고 해설지 풀이는 뭐 보세요. 알아서? 알았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제 리미트 x가 k로 갈 때 2x 제곱 fx 그리고 이제 fk라는 친구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k.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는 k로 갈 때 fx라는 친구의 제곱 마이너스 fk라는 친구의 제곱 x 마이너스 k. 이게 서로 같아지게 하는 k는 t랑 마t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는 1보다 크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차함수 fx의 최소값은 17이다.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내가 맨날 극한 나올 때마다 꼴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 그랬었잖아. 꼴 파악해주면 얘도 0분의 0꼴이고 얘도 0분의 0꼴이죠. 그럼 내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얘들아, 0분의 0꼴이니까 당연히 분자 0으로 가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 하나 더. 0분의 0꼴 나오면은 우리 꼭 미분계수가 숨겨져 있는 거야 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죠. 0분의 0꼴은 여러분들 미분계수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자, 얘도 그냥 미분계수예요. 왜? 얘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봐. 이걸 hx라고 생각해봐. 됐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hk지? 제 말 이해돼? 그럼 x-k분의 hx 빼기 hk야. 이거 내가 수업 때 되게 많이 했어. 그치? 그냥 복잡해 보이면 그 분자에 있는 x를 포함한 식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인정해. 그럼 그 뒤에 상수항은 어차피 이 함수의 함수값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이걸 hx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분모 0으로 갈 때 분자 0으로 가야 되니까 얘에서 얘 빼준 게 0이려면 얘가 hk가 돼야 되잖아. 그럼 이것도 hx 빼기 h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x가 k로 갈 때 너도 0으로 가고 너도 0으로 가죠. 이해 안 됐어요 지금? 오른쪽식은 모양이 똑같은데. 아니 이거 함수값이잖아. fk의 제곱 이건 그냥 숫자죠 여러분들. fk의 제곱 그냥 예를 들어 너네 이거 3 나오면 이 숫자 3 이 친구에다가 k 넣었을 때 함수값으로 인정하지 않아? 내 말 이해돼? 이게 이 친구랑 모양이 같을 필요가 없어. 이건 그냥 숫자예요. 너네 fx 빼기 3 x 마이너스 2 이거 하면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 F2 왜 그렇게 해? 얘는 3이랑 F2는 모양이 다른데. 그치? F2가 맞잖아. 왜? 분자가 어디로 가야 되니까? 0으로 가야 되니까. 그쵸? FK의 제곱은 문자가 아니에요. 숫자야, 숫자. 1, 2, 3, 4 이런 숫자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FK 제곱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여기다가 K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예를 들어 PX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PK라고. 자, 내 말 이해돼? 그래서 복잡한 식이 등장할수록 하나의 함수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은 문제 해석이 쉬워진다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너네가 봐봐. 원래 문제가 쉬우면 잘하는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못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뭐가 변수고 뭐가 상수인지를 아직 구분을 못해서 그래. 순간적으로 얘를 그냥 우리가 간단한 숫자 1, 2, 3 이런 숫자로 해석을 못하는 거야. 얘가 뭔가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없어 의미. 그냥 숫자야. 뭔 소리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해보면 문제가 쉽게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겠어? H'K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되죠? 이 친구는 H'K. 그러면 우리 H'K라는 게 뭐야? 얘 미분해가지고 K 넣어라 이 소리잖아. 그쵸? 그래서 얘 미분해서 K 넣을 겁니다. 자, 요거 미분하면 2fx f'x죠. 제 말 이해돼? 2 앞으로 내려 fx의 1제곱이야. 그런데 fx 속미분해야 돼. f'x. 자, 돼요? 2fx f'x. 자, 그러면 거기다가 k 넣어주면 되죠? 2fk f'k. 자, 됐나요? 그래서 우변은 간단합니다. 우변이 말하고자 했던 거는 EFK, F'K라는 친구였어. 자,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좌변도 똑같습니다. 자, 저 얘 PX라고 해석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도 당연히 뭐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여기 X에다가 K 넣었을 때 값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는 그냥 PK예요. 자, 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모양새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K 넣었을 때 이 K제곱 FK라는 친구랑 FK라는 친구의 제곱이랑 일단 같다라고 인정한 거네. 분자 0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PX의 K에서의 미분계수죠? 제 말 이해돼? 자, 그럼 이제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4X, FX 공미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2X제곱 F'X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K 넣어주면 4K, FK 그 다음에 2K제곱 FK라고 인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요식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쪽으로 넘겨서 FK로 묶어볼게요. 그럼 FK로 묶어주면은 FK에다가 2K 제곱한 게 0이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일단 첫 번째를 만족하려면 FK가 0이거나 FK가 2K 제곱이면 됩니다 이 소린 거 맞죠? 내 말 이해돼? 얘랑 얘가 같아지려면 K라는 친구에서는 FK 함수값이 아예 0이거나 함수값이 2K 제곱꼴이거나 이 소리잖아. 근데 FK가 0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FK가 0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0이 돼? fx의 최소값이 17인데? 이런 문제 조건을 빨리빨리 계속 연결짓지 못하면 안 돼? 그치? fk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f라는 함수는 최소한 17 이상의 함수값만 만들거든요.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일단 fk라는 친구는 뭐다? 2k 제곱이다 이 소리고요. 결국에는 자, 이걸 만족하면서 이 소리야. 일단은 이거 왼쪽 식이 오른쪽 식은 EFK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F'K 이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식을 보시면은 여기는 다시 4K 잘 쓸게요. FK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K 제곱 그 다음에 F'K 이거야. 자, 그러면 요게 EFK
Fk라는 친구가 2K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쵸? 여기 FK라는 친구도 2K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기 4K 제곱이고요. 여기도 2K 제곱이고 여기 2K 제곱이니까 이거 다 날려도 되죠? 자,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남는 게 4K 더하기 F'K는 2F'K 이렇게 남는 거니까 따라서 F'K라는 친구는 뭐다? 4K다 이 소리고요. 됐죠? 그리고 FK라는 친구는 뭐다? 2K 제곱이다. 이거를 같이 만족해주는 K가 뭐랑 뭐밖에 없다? T랑 마티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자, 됐나요? 됐죠? 식정리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아까 여기 프라임을 안 붙이면서 그치? 난리가 난 거예요. 알았죠? 프라임 안 붙이면서 잘못 생략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으면 사실 이제 문제가 쉬워지죠. 자, 얘들아 봐봐. 너네 FK랑 2K 제곱이 서로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FX라는 녀석과 2X 제곱이 일단 뭐 했다? 만났다 이 소리죠? 이차함수와 사차함수가 만났다. 어디에서? K에서. 이 소리죠? 제발 이해돼? 자, 그럼 이건 뭐예요? K에서의 미분계수가 4K 값이다 이 소리지? 근데 여러분들 2K 제곱과 4K 뭐 느낌 안 나요? 그치? 얘 미분해도 4K인 거 맞죠? 제발 얘네 그럼 이게 이 소리네. fx라는 함수와 2x 제곱이라는 친구가 일단 만났어. 2x 제곱이랑 사차함수가 만났어. 그런데 그 만난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이차함수의 미분계수 값과 정확하게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잖아. 그 말은 4차랑 2차가 만났는데 어떻게 만난 거야? 접하면서 만난 거죠. 이런 느낌으로. 제발 이해돼? 2차함수랑 4차함수가 K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같대. 이 소리죠? 근데 문제는 K라는 지역에서의 그 미분계수를 조사해보니까 2차함수의 미분계수 값과도 정확하게 어떻대? 같대. 그 말은 2차함수의 미분계수와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건 접했단 소리잖아. 함수값도 같은데 2차함수의 미분계수 값과도 똑같다. 자, 제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라는 거죠. 제발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지점 중 하나가 이제 t고 하나는 마이너스 t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죠.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10 바로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fx라는 요 친구는 2x 제곱이라는 친구와 마t에서도 접했고 t에서도 접하는 구조니까 fx라는 친구에서 2x 제곱이라는 친구를 빼준 거는 x 플러스 t라는 친구 인수도 2개, x 빼기 t라는 인수도 2개 이렇게. 자, 이해되나요? 최고 참계수 1이라고 주어져 있나요 혹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fx라는 친구는 우리가 x 플러스 t의 제곱, x 빼기 t의 제곱 더하기 2x 제곱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 뭐만 써주면 이 문제 끝나요? 최소값이 17이다 이것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극소 지역 찾아주시고 이 함수의 극소 지역 찾아주시고 그 극소 지역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나? 17이다 이것만 써주시면 t값 나옵니다. 되죠? 그래서 t값 3 잘 나오실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으면은 이제 문제가 좀 잘 깔끔하게 풀렸던 것 같고, 당연히 다른 풀이도 있겠죠? 다른 풀이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풀었다. 그치? 그리고 요 정도의 여러분들이 그 해석은 해줘야 돼요. 이런 게 내가 뭐 처음 설명한 건 아니야. 그쵸? 분자가 복잡하면 그냥 그거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치환해서 생각해봐. 라는 얘기는 많이 했던 것 같아. 오케이. 자, 우리 고생했고요. 간단히 이제 10분 쉬고 지금부터 이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10분 쉽시다. 고생했어요.